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소프트에서 온 이장학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메이저는 오토데스크 쪽, 마야, 맥스 이쪽이기도 한데, 서브스턴스도 이제 현업에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좀 어떻게 활용하실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어느 정도 써보셨어요? 혹시? 여기 디자인 팀들은 어느 정도 패턴 디자인은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레이저 팀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써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교육 오기 전에 그 강윤정 수석님 통해서 샘플 받았던 게 있는데, 그 샘플 제작하는 방식, 디자이너로 그런 샘플 어떻게 이제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원리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사실 쉽게 쓰면 쉽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개발 툴에 가까운 거여가지고 또 잘 쓰면 되게 엄청 고차원적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써보셔야지, 저도 그렇고 이걸 많이 써보면서 이제 감각을 익혀가는 게 점점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이제 직접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처음에 화면을 실행을 하면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뉴 그래프 하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창이긴 한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메탈릭 러프니스라고 해서 약간 템플릿 같은 거예요. 템플릿 같은 거라서 MT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다 만들게 되는 거고,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디자인명을 쓰시면 돼요. 샘플 1번 패턴이다. 여기 샘플 1번 패턴이라고 입력을 하고, 01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작업하는 창에서 얼마의 사이즈로 작업할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픽셀 단위여 가지고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4K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4096이면 4K고 2048이면 2K거든요. 근데 보통 4K까지 놓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쓰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이제 좀 좋은 그래픽 장비를 쓰시고 계시면은 4K까지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거 쓰시면 이제 2K 정도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또 너무 낮은 픽셀로 하면 이미지가 좀 깨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크게 선택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메탈릭 러프니스로 선택을 했다고 치고 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채널을 가진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게 있으면 여기 오픈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이 오픈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패키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이제 샘플 몰텍스라고 해서 몰텍스 거 만들었던 거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샘플이랑 두 번째 샘플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이 위에 부분을 메인 툴바라고 합니다. 여기를 메인 툴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열거나 저장하거나 닫거나 하는 그런 메뉴들이고요. 여기에는 크게 보실 건 없어요. 여기 어차피 여기서 쓰는 것들 여기 이제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익스플로어라고 있죠. 2번. 이 익스플로어는 우리가 이제 뭔가 샘플을 만들 때, 요 패턴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이렇게 new 해서
아까 그 처음에 우리 그 그래프 만들듯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패턴들을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레이어 약간 그냥 계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레이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샘플 몰텍스.sbs라는 이 패키지 안에 이 샘플 패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실 때, 여기 만드실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기 MDL 그래프는 좀 다른 그 NDVIA 옴니버스에서 사용하는 오픈 랭귀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좀 자유도가 높은 언어 기반의 매트리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지금은 없어요. 이 MDL은 그 NDVIA의 옴니버스 엔진을 쓸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매트리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MDL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뉴 서브센스 그래프, 여기에 이 뉴 서브센스 그래프만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empty로 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SBS 파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파일 네임 점 확장자가 SBS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파일이에요. 그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별로 이렇게 샘플 여러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empty로 만들었잖아요. empty로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빈 공간이 생성이 되고,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풋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익스플로어 창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탐색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의 탐색기 창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 뷰, 3번 그래프 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짜서 우리가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이 공간, 실제 작업 공간을 그래프 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 네. 만들면은 전구창 하나 옆에 그냥 뜨잖아요. 네. 전구창이라기보다는 전구 느낌표 같은 것도 네, 있죠. 느낌표. 그게 없어서, 아웃풋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게, 여기에 이런 아웃풋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그 노말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뭘 내보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컬러, 노멀, 러프니스, 메탈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야지 이렇게 안 떠요. 그리고 이제 4번 프로퍼티 창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뜨거든요. 조절할 수 있는 그래프들을 만들면 그 그래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을 프로퍼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2D 뷰는 혹시 UV 개념 아시나요? 맵을 넣기 위한 공간, UV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2D 뷰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만든 패턴을 볼 수 있는 3D 오브젝트에 적용돼서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3D 뷰. 여기는 3D 뷰고,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래프들과 그 다음에 맵들,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맵들 다 모아놓은 곳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브스턴스로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블렌드 모드가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블렌드 모드를 이해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서브스턴스 그래프를 좀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각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들을 합치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블렌드 모드의 개념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이제 크게 많이 쓰이는 블렌드 모드 중에 뭐 add and subtract은 이제 add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끼리 이렇게 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밝은 이미지 기준으로 합쳐지는 거고, 서브스트랙은 밝은 거 기준으로 빼줘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커뮤터티브가 이게 가환성이라 그러나? 이게 가환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add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가 밑으로 가고 아래 레이어가 위로 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서브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예요. 이게 넌 커뮤니티브 그런 맵이어가지고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좀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패턴 샘플 만들면서 이제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도 막상 해보면 내가 그냥 하나씩 체크해보면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나아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으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이 곱해지는 형태여가지고 어두운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밝은 색 기준으로만 이렇게 섞이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터티브 형식이어서 위아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근데 디바이드는 멀티플라이의 또 반대거든요. 흰 부분이 어두운 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색깔이 보시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에 영향이 없고 흰색에만 아랫부분이 섞이면서 지금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반전이 돼버리죠. 까만 부분은 반전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이 흰색 부분과 섞여가지고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탑과 버텀의 그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디바이드는. 멀티플라이는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하고 맥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냐면, 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합집합 교집합 그 보시면 그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온처럼 이게 그 하이트 맥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높이 값이 가지는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약간 맥스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빼줘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드 서브랑 오버레이의 차이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대한 그 영향을 애드 서브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들어가요. 극단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요 부분들. 그리고 이 두 블렌드 모드는 다 위에 아래에 그런 순서가 뒤바뀌면 또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 많이 쓰이는 그 제너레이터들은 요거 이제 컨트롤하고 클릭하시면 주소 따라가서 그 매뉴얼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제 이제 샘플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그 수성님이 줬던 이거를 이런 패턴 그 모서리가 있으면서 약간 파여 있는 이런 패턴 만드는 거를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좀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지금 이렇게 다 열려 있는 상태시면 여기에서 마우스에 오른쪽 버튼을 갖다 그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뉴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서브스턴스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는 메탈로프니스의 매트리얼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금속 재질.
그래서 얘는 샘플 1번이라고 해볼게요. 샘플 01이라고 하고, 사이즈는 2048 사이즈.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샘플 01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지죠. 네, 요거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보르노이 프랙탈이라는 그래프 있거든요. 보르노이 프랙탈을 하나 불러오시는데, 어떻게 불러오냐면 그 빈 화면에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들을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서치해서 보르노이라고 치시면 돼요. 보르노이 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보르노이 프랙탈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뜰 거거든요. 이 보르노이 프랙탈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D 뷰에 이 보르노이 프랙탈에 대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르노이 프랙탈에 여기 이제 프로퍼티 창에 가서 프로퍼티 창에서 이제 이 얘를 이용해서 이 패턴을 만들어 이제 형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여기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 디스톨션 스케일 모디파이어도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형상이 생기실 거예요. 러프니스도 이런 식으로, 라큐럴리티도 조금 이렇게 낮춰주시고, 디스턴스 스케일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얘를 움직여 보시면 이 스케일로 이 패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지금 제가 손댄 거는 이걸 인버트 이렇게 해주면 지금 스케일은 한 2.3 정도로 낮춰줬고, 그 다음에 디스톨션 인텐시티를 조금 낮춰줄 거예요. 한 0.5 정도로. 그 다음에 디스톨션 스케일 모디파이어도 조금 줄여줄 거예요. 한 0.1. 그 다음에 또 손댄 건 민레벨을 한 2 정도. 맥스 레벨도 이 정도 세팅하시고, 이 라큐럴리티 이거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이미지가 반전이 안 된 것 같은데 반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 여기 인벌 수성님 패턴 주시고 이거 맞죠? 요 패턴. 요 패턴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르노이 프랙탈에서 여기 옵션들을 건드리면 그 파라메트릭하게 패턴들을 막 자주 많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을 줄 수 있는 게 디자이너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러면 이걸로 한번 체크를 이 이미지로 3D 오브젝트에 이 이미지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값이 있는 맵. 높이 값이 있는 맵의 그 기준은 아시죠? 그 가장 하얀색 부분이 1이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0이라고 쳐서 전체적인 높이 값을 조절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이트 값은 이 유니폼 컬러를 지워주시고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네, 여기 하이트에 바로 연결하시면은 예, 걔를 지우고 그리고 이 패턴의 볼륨감을 제대로 보시려면 세 개를 같이 연결해 주신 거죠. 하이트랑 그 다음에 노멀이랑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 세 개를 같이 연결해 주셔야지 그 패턴의 디테일이나 높이 값을 보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노멀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노멀 이미지. 그리고 하나는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 있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 연결해 유니폼 컬러 지우시고 이거 여기 그 인풋을 클릭해서 끌어당겨 보면 또 이렇게 그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앰비언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두 가지 정도가 떠요. 이 중에서 아래 거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 거는 좀 심플하게 오클루전을 생성을 하는 거고 여기 제가 두 번째에서 RTAO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옵션으로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조절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이트 스케일 값을 조금 낮춰주고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앰비언트 좀 다시. 네. 앰비언트 뭐라고 했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요.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끌어와서 앰비언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앰비언트 치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RTAO 이거 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희미하게 패턴이 보이긴 하는데 약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그 값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거 매트리얼 가셔가지고 이 3D 뷰에서 매트리얼 가셔서 디폴트 가서 여기 에딧을 누르면은 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매트리얼은 어도비 스탠다드 매트리얼 디폴트거든요. 얘를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돼요. 메탈릭 우리 지금 메탈릭 러프리스 처음에 만들 때 메탈릭 러프리스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트리얼을 메탈릭 러프리스의 테셀레이션 플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걸 선택하시면은 여기 스케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올리실 때 디스맵의 강도를 조절하는 건데 테셀레이션 팩터를 꼭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이 테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트의 메쉬를 여러 개의 그 면을 추가시켜가지고 면의 밀도를 높여서 그거를 맵으로 적용해서 실제 면의 변형을 일으켜주는 개념이에요. 그게 테셀레이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테셀레이션 팩터를 올려야 더 많은 면이 디바이드 되면서 부드럽게 그 하이트 맵이 적용이 됐을 때 면이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혹시 아까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테셀레이션 팩터요.
네, 스케일은 올린 만큼 이 오브젝트의 변형이 그 뎁스 값이 커져요. 배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변형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여기에다가 레벨이라고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끌면 이 하나하나 다 연결할 필요 없이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방금 불러온 툴이 어떤? 레벨이요. 요거 클릭하고 탭 누르시고 LEVEL 치시면 돼요. 레벨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보르노이 프랙탈의 그 밝기 값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저 괜찮아. 같이 어차피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네. 이게 레벨을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트의 강도를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흰색 부분, 이 경계 부분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질수록 이제 더 한쪽으로 이렇게 음각이 생기겠죠. 그런 일단 하이트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옵션을 세팅 값을 좀 가져와야겠다. 이게 어두운 부분 쪽을 컨트롤 해주고 다시 부하가 걸리지? 앰비언트
하이트 값을 올려줘. 리셋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노말이 생각보다 안 먹어가지고 이거 매트를 좀 바꿔볼게요. 하이트 팩트 32 정도만 주면 돼요. 노말이 왜 이렇게 안 먹지? 노말 인텐시티를 낮춰서 좀 더 올려봐요. 아, 됐네요. 노멀 인센티지 값이 좀 낮아서 그랬네. 이거를 이 테슬레이션 값은 한 32 정도만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 값은 이제 보시면서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테스 값을 할지. 그리고 노멀 인텐시티 값은 여기 노멀을 클릭하시고 인텐시티 이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낮으니까 평행의 테셀레이션 값에 지금 변형에 비해서 지금 덜 표현이 됐는데, 여기 이제 노멀 클릭해서 이 프로퍼티에 가시면은 이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지금 테셀레이션에 맞는 노멀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그 엣지면이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멀의 엣지면도 블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추가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탭을 클릭해서 여기 BLUR 쳐보면 블러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블러도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블러가 있고, 블러 HQ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그 블러를 조금 이렇게 이제 퀄리티를 높여서 블러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 HQ 이거 선택을 해서 여기 이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여기 연결해 주기 위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블러 들어가신 거 보이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블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 인텐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굴려질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퀄리티를 1로 올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이제 보르노이 프랙탈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서 인텐시티하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요거는요, 요거는 아웃풋이어가지고 안 건드리셔. 이거는 보여지게끔 해준 아웃풋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요거, 이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 매트리얼을 뭐 스테이저로 보내든
아니면 다른 뭐 라이노로 보내든 이걸 맵으로 뽑아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 아웃풋이 있어야지 맵으로 뽑혀요. 그러니까 최종 얘가 맵을 뽑는 역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노말로 변형해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용도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탭해서 노말을 이렇게 노말 치면 이렇게 노말 나오잖아요. 요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여기에 이제 최종 보시면은 노말이 연결 안 됐을 때는 이 아웃풋은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노말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이걸 이제 empty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이런 것, 이 아웃풋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노드에, 그래프에 이 아웃풋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여기를 노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노말이라고 해주고 네이밍을 해줘야 알아보기 쉽겠죠. 보시면 노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얘의 유세지가 어떻게 뭘로 사용할 거냐잖아요. 여기 이거를 노말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하면 아웃풋을 일일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empty 상태에서 만들면 이렇게 아웃풋을 내가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노멀 인스턴티시 약하면 이렇게 노멀 인스턴티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3까지 올렸는데 더 안 올라갔다, 더 올려야겠다 싶으면 여기다 임의로 숫자 치시면 돼요. 한 10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더 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하이트에 대한 수치값은 없어요. 하이트 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강도를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하이트를 조절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거는 제가 지금 어도비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추할 수밖에, 피지컬 사이즈가 가로 세로는 나오잖아요. 그 가로 세로 나오는 거에서 얼마만큼 값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번 샘플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2번 샘플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